오늘은 학교폭력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학교폭력은 아무리 뿌리 뽑으려 해도 계속 자라나죠. 아무리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계속 괴롭힘이 일어나고, 그런 스토리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면에 드러났을 때 제 학교 폭력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해자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명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냥 재밌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약자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강자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혀야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다는 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행위이고, 그 사람이 저항을 한다고 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친구들의 힘을 빌려서 너가 그것이 맞다, 너는 왕따가 맞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스스로 인정을 하거나 납득을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런 행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자와 약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구간에서는 의외로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위계 질서가 강하고 그런 데서 학교폭력이 좀 더 발생을 하겠죠. 그것을 이제 뭐 공부로 찍어 누르는 학교가 있고, 뭐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학교가 있지만, 어쨌든 물론 이제 교육열이 좋은 학교 같은 데서는 공부로 그렇게 하겠지만, 교육 수준이 좀 낮은 곳에서는 무력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 허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나이에 자기 존재가 없다니,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은 표출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사실 선생님도 어떤 아이가 떠들면 수업에 방해가 돼서 수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앞에 있음에도 무시하고 떠드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본인의 존재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방어 기제로 화를 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딜 가도 나이가 들어도 다 같다는 거죠. 자기가 존재하길 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든 아이들을 그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끔, 자기 존재감을 품어낼 수 있게끔 건강하게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력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데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피를 하는 것이겠죠. 자기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 누구나 학교를 다녀서 직장을 다니고 알지만, 내가 그냥 부품 A, 그냥 A라는 사람이 있었다, 행인 A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뭔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애들이 줄어든 만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위계층에 있던 남자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역전이 가능하죠. 공부를 뭐 더 잘했다든지, 좋은 직장이나 뭐 어떤 돈을 버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제공하는 능력이 좋아서 자기 존재가 이제 뚜렷해지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이미 약자의 도덕을 배운 거죠. 강자의 도덕에서는 선이 강한 거고 악은 약한 거죠. 약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싫은 거고 저 악마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약자의 도덕에서는 강자가 항상 무섭죠. 그리고 약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약한 것은 지켜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좀 요직의 자리를 취하거나 자기가 이제 좀 존재가 뚜렷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자연스러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직책을 맡아서 그 위에서 팀장 노릇을 하면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팀원들이 잘 안 따라주거나, 그냥 뭔가 저 사람은 묘하게 저 사람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나는 이 직책을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너네들이 왜 따라오지 않냐.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정말 탈피하려면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약자가 이제 강자로 바뀌었을 때 가장 하는 제 느낌의 생각은 마치 자기가 원래 강자였던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말투나 그런 데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뭐 묻어난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울리지 않는 것,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나아지려고 해야 하냐, 본인의 부자연스러움을 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자연스러운 거고,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어색하겠구나, 그런 생각만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사람이 진실성 있게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관을 쓰고 싶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뭐 소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인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항상 룸사롱을 가죠. 왜냐면 거기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학창시절의 아이돌들이었기 때문에 거길 가가지고 본인이 강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단순히 성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여성분들도 그냥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것이지, 본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본인을 계속 절망으로 빠뜨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자의 도덕은 어떠냐, 끊임없이 괴롭혀야겠죠. 끊임없이 괴롭히고 올라서야 하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니 사회가 그런 유해한 남자들을 많이 죽여놨거든요.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강자였는데 왜 더 이상 학교를 나오니, 왜 어떤 집단을 나오니까 이게 되지 않지? 뭐 그러다 보니 본인이 어색해요. 그 약자의 도덕에 순응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지배 욕구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겠죠. 그 커지는 지배 욕구가.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그걸 못하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그게 자라나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폭력으로 또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거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뿌리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 원리는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99%의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약자의 도덕을 배우죠. 왜냐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기가 항상 1%보다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는 군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웃긴 건 남자들 마음속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지배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에 속하든 30%에 속하든 50%에 속하든 자기가 왕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자아 실현을 본인이 속하는 커뮤니티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죠. 보통 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괴리가 생기지 않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주어진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DNA 내재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19살까지 자라면서 느꼈던 경험과 나의 위치, 그런 것들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미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약한 사람일 때 왜 강자를 허락하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왜 저항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거겠죠. 본인의 무력함을 스스로 용인을 하는 거겠죠. 내가 정말 약하구나. 그렇지만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강자들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괴롭히던 녀석이 어느 날 뭐 복싱 체육관에 다녀서 6개월간 복싱 연습을 해서 본인을 두드려 눕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려 팹니다. 너는 약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왜냐면 그도 사실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 자기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약해 보이는, 제일 만만한 거죠. 제일 조종하기 쉽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 너는 안 된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조종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언젠간 복싱을 배워서 당신을 두드려 눕힐 수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고, 그렇게 본인들의 자존감을 채워나가는 거죠. 왜냐면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자들이 예술품을 사 모으면서 어떤 미적 감각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사실 그림 앞에 서면 전혀 모르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느낀다곤 하지만 감동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게 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은 약자가 만든 그림이고 약자를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 예술인데, 본인이 강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상한 취미를 가지는 걸 원하죠. 정작 놓고 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을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일했을 때 살수자 아저씨는 항상 저를 보면서 고급 인력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는데, 알게 뭡니까? 제가 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현실을 왜곡하는 걸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고급 인력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인 거랑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들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을 본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